기업의 실적 발표가 뜬 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땡큐나 땡케이 문서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우선 저의 기업 분석 엑셀 장에 재무 정보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로우 파이낸셜 테이블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땡케이나 땡큐 문서에서 가져와서 입력을 할 것이고요. 네, 가져올 때 노트북 LM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로 토탈 레베뉴에는 각 매출에 대한 상세 매출을 이제 정리하는 칸인데 26년 3분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시트로 가서 이제 분기를 하나 추가를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모델 시트에서 이제 그 분기에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차트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차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대시보드 안에 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자동화 엑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 로그를 이용을 해서 뭐 분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두면 이제 대시보드에 최근 이벤트란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게끔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재무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하면 옵시디언으로 가서 어닝콜에 대한 대본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10K 문서를 분석을 할 거니까 여기로 가서 현재 저는 4분기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닝콜의 엔비디아 이제 폴더로 가셔가지고 10K 서머리 2026년 4분기 서머리 요약본과 트랜스크립트 노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요약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옵시디언으로 오셔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2026년 4분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3분기 때 제가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3분기 서머리 창을 열고 여기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줍니다. 마지막에 제가 나만의 해석 그리고 다음 실적 체크 포인트라고 적어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4분기에 어닝콜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의 해석,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다음 실적 체크 포인트는 시각화 그리고 자동차 매출의 증가가 확대되는지를 모니터링 해볼 것, 그리고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마진을 70%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닝콜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내년 원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70%로 유지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분기에 대한 저의 메모 해석들을 한번 쑥 훑고 이제 4분기에 대한 분석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본들을 쫙 가져와서 이렇게 읽다가 제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따로 언급을 해두면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의 섹션에 가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뭐 CF가 어떤 언급을 했고 CEO가 어떤 언급을 했고 그리고 Q&A 쪽에서 젠슨왕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작성을 하고 이제 다음 실적 발표를 위해서 나만의 해석과 다음 실적 체크 포인트들을 또 적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록하는 것이 끝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이제 엑셀에 대한 재무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에 대한 재무 정보를 입력을 해볼 거고요. 2023년 1분기부터 재무 정보들을 입력을 해놨고 2026년 4분기에 대한 재무 정보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노트북 LM을 이용을 할 거고요. 노트북 LM으로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뭐 노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만드신 다음에 저의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챗GPT를 이용해서 링크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 올 겁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여기서
2026년 4분기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뽑아올 수 있도록 명령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뽑아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전에 좀 차감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4분기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합한 값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부터 3분기의 데이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된 값을 넣도록 할게요. 자, 계산된 값을 넣으면요. 이게 계산된 값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인덱스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아래에 26년 4분기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세 매출에 대한 데이터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쿼리로 가져오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K 이제 공식 문서고요. 이 문서는 어디서 보시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sec.gov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NVIDIA를 치고 들어가셔서 10K 문서 viewer 10K 또는 10Q를 가신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문서들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나오는 문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주로 봐야 되는 거는 MD&A 섹션이랑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Financial Statements and Supplementary Data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무적인 정보들은 보통 아이템 8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78페이지였죠. 여기에 이제 컴퓨트 네트워킹 이런 정보들이 있고 10K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났는지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이 정보들은 또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수치를 빼준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계산된 데이터들을 바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OEM and Other 까지의 상세 매출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상세 매출을 보고 싶으면 컴퓨터랑 네트워킹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공식 문서에서 찾아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메타데이터에도 분기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2026년 4분기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인덱스 값이 계산이 되고 최근 인덱스에 대한 값도 가장 최근에 4분기의 값을 가져오게끔 처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 시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마진이라든지 캐펙스 아니면 밸런스 시트 스냅샷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TTM에 대한 계산들 이런 정보들이 다 쫙 계산이 되게끔 돼요. 성장률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차트 데이터로 가서 제가 차트에 나타내고 싶은 데이터만 쫙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 성장률부터 해서 상세 매출 성장률, 상세 매출 비중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대시보드에 이렇게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를 보시면 2025년부터 2026년 4분기까지로 나타내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필터링을 걸어서 전체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전체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퍼센트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데 원래 이게 비율을 조정하면서 안 보이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2025년도 거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2026년 4분기에 대한 성장률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전년도 대비 73.21%가 늘어났고 전 분기 대비에는 살짝 좀 줄었네요. 그리고 EPS 성장률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비용이라든지 매출 원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EPS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고 나서 그 분기에 대해서
해석을 적어두면 됩니다. 2분기 기점으로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1분기 기점으로 EPS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시면 이 비중이 어느 정도로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섹션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매출 성장률이 또 회복되고 있는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서도 컴퓨터랑 네트워킹이 있었죠. 컴퓨터는 연산 부분이고 네트워킹은 이제 데이터 센터 간의 여러 서버나 그리고 스위치 이런 장비들을 회선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을 시켜주는 데 들어가는 이런 섹션인데 이런 섹션도 이제 점점 성장률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트워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닝콜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현금은 아직 여유롭다. 왜냐하면 전체 총 매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1.88%밖에 안 되고요. 범례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보시면 원가랑 비용이 절감되고 있고 현금이 여유롭다. 요거는 어떤 부분 매출 총이익을 보시면 이제 원가가 7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비용을 빼면 나오는 영업이익이 뭐 평균 60%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은 계속 50%대, 40%대, 다시 50%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주주들에게 뭐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환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 요거는 매출 비중의 1.88%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낮은 수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이벤트 로그에 쓰셔도 되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정보들을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옵시디언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닝커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옵시디언에 오셔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 대본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대본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깅알파로 가서 여기다가 엔비디아를 치면 트랜스스크립트로 들어가면 여기 트랜스스크립트를 바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다가 DI016 교사 트랜스스크립트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풀 대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끌고 와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가지고요. 전체를 쫙 가져오고 GPT에 복부 타신 다음에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6년 4분기 엔비디아 어닝콜 대본이야. 번역을 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대로만 명령어를 하게 되면 그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번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꼭 써줘야 돼요. 절대 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길다면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여러 번 나눠서 해줄 텐데 그때마다 제가 신호를 주면 돼요. 점을 입력을 해서 다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GPT로 이제 번역이 완료된 트랜스스크립트를 여기 붙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먼저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 앞에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요거를 챗 GPT에다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Q&A 전까지 어떤 걸 물어보냐면 4분기 어닝콜 대본이야 라고 하고 목표 달성 측면과 미묘하게 바뀐 부분된 단어 경영진 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치면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이제 또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붙해가지고 복붙해서 가져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Q&A도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Q&A 섹션도 여기서 가져와서
치면 이제 또 질문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요, 이런 식으로 쫙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데몬이랑 같이 보면서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보통 구조가 처음에 CFO가 나와서 재무적인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CEO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고요. CEO가 나와서 이제 젠슨왕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 섹션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뭐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남기면 돼요. 뭐 여기서는 CFO가 얘기했죠. CFO의 성함이 콜렛인데 콜렛이 얘기했고, 어떤 내용 얘기했냐 라고 하면 여기서 베라루빈 샘플 출하, 양산 올해 하반기 양산 계획이라고 치고, 여기서 CFO가 2016 Q4분기 엔비디아 01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언급한 내용이 엔비디아의 CFO의 언급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좀 다음에 봤을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블록을 친 다음에 넣는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뭐 하이라이트 뿐만 아니라 굵기도 굵게 하고 싶다 하면 별별을 넣으시면 굵기도 굵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을 본인의 필요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이라이트도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용 파악이 다 되면 여기에 해석과 다음 실적 체크 포인트를 적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것들을 바탕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짧게 이제 엑셀부터 옵시디언까지 어떻게 재무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닝콜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제가 아직 차트에 나타내지 못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이제 기업 분석에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차트에 대시보드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